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이제 춥고 우울했던 겨울은 가고 드디어 3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따뜻한 햇살에 기분도 좋아지고 맛있는 과일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산책도 자주 나갈 수 있어 올해는 유독 봄을 더 기다렸던 것 같네요. 초반부터 너무 봄 타령만 하는 것 같지만 저도 구독자님들도 프로 산책러로서 봄을 기다리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테니 저의 설레는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오늘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 2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로 나와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탈 예정인데요. 여기서 중랑 02 마을버스를 타면 됩니다. 요즘 제가 서울 시내 위주로 산책을 했었는데 오늘은 시내가 아닌 자연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볼거리가 많은 도심 속을 산책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이번엔 숲속을 걷고 싶더라고요. 아직은 푸르른 자연 풍경을 볼 순 없겠지만 요즘 동네에서도 꽃봉오리가 슬슬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중랑 02 마을버스의 종점인 진로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펜스를 넘어가면 오늘의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산책할 곳은 용마산 자락길입니다. 용마산은 예전 공간산책 영상에서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 중랑구와 경기도 구리에 걸쳐있는 산으로 북쪽으로는 망우산, 남쪽으로는 아차산과 능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용마산을 짧게 등반한 코스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용마산 자락길인 만큼 계단이 하나도 없는 무장의 숲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아직 나무에 잎이 나진 않았지만 완연한 봄이 되면 녹빛으로 가득할 것이고, 또 용마산 자락길 주변으로는 벚꽃나무도 많아서 계절의 변화를 즐기며 산책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겨울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숲속 풍경도 그 나름의 멋이 느껴져서 산책하는 내내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 보이시나요? 최고의 운동은 걷기이고 최고의 양약은 웃음이다. 무려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제가 왜 공간산책 유튜브를 하는지에 대해 대신 말씀해 주셨네요. 바로 구독자님들께 최고의 건강을 드리기 위해서. 건강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고의 양약을 드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종종 여러분들께서 공간산책님 너무 재밌어요. 공간산책님 좋은 산책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공간산책님 너무 잘생기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 역시도 절로 미소 짓게 되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니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락길을 걷는 동안 어디선가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계곡물 소리가 봄이 왔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윗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용마산 자락길은 총 2.2km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단 없는 데크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계단이 없어서 편한 길임은 분명하지만 지난 공간산책의 영상 중 북한산 자락길 1편의 길처럼 평지에 가까운 길이 아니고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락길을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여러분들의 체력에 따라 다르겠죠. 참고로 저는 1시간 걸렸는데 아시다시피 촬영을 하면서 걸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린 거고. 촬영은 핑계지. 솔직히 요즘 편한 시내만 다니니까 체력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들 40분 만에 충분히 가시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1시간 이상 소요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열심히 체력을 기르는 2024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최고의 건강은 걷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용마산 자락길은 순환길이 아니어서 자락길을 끝까지 걷고 다시 내려오는 코스라고 생각하셔야 하며, 전동 휠체어 이용은 가능하지만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심히 운행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데크길 옆으로 산수유 나무가 있었습니다. 봉오리가 조금씩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봄이 오긴 오나 봅니다.
용마산 자락길에서는 상록수 숲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상록수가 우거진 숲속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더라고요. 조금 더 걷다 보면 정면에 북카페와 함께 중랑 둘레길과 자락길 표지판, 그리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수락산까지 보이긴 했지만 전망이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실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망대는 따로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저는 전망대 옆에 샛길로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상록수 숲이 있는데 숲에 조금만 가까이 가더라도 숲속 향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화장품이나 방향제 등에서 숲의 향을 맡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향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진한 천연 숲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려 서울 도심에서 말이죠. 이 길을 아토피 치유의 길이라고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길을 따라 올라가서 자락길 방향의 데크길로 걷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의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감이 없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꽤 높이 올라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하늘뷰. 이제 슬슬 날이 좋아질 테니 멋진 풍경을 자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걷다 보면 갈림길과 함께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사색의 길 방향인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용마산 자락길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곳곳에 숲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데요. 데크길과 숲길 중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코스로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데크길로 걸어갈 건데요. 그리고 숲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데크길이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 산책하기는 편하지만 아무래도 더 둘러서 가게 되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코스를 질러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데크길 사이에 질러갈 수 있는 짧은 샛길이 있으니 각자의 시간을 고려해서 산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에서는 계속해서 자락길로 가면 되고 데크길 옆으로는 숲길이 있는데 눈이 안 녹아서 아직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촬영을 했던 터라 산속에는 아직 눈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영상이 업로드된 뒤 여러분들이 가실 때쯤이면 눈이 녹아 있겠네요. 또 한 번 서울에 폭설이 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데크길이 끝나고 아스팔트가 보이면 용마산 자락길도 끝이 나는데요. 데크길 부분이 2.2km의 무장의 숲길이었고 자락길만 산책하실 분들은 다시 왔던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자락길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한 구독자님께서 용마산 자락길과 연결된 망우 역사공원을 추천해 주셔서 망우 역사공원도 잠깐 소개해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아스팔트 길 구역이 망우 역사 문화공원으로 길을 따라 걸으면서 공원을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는 코스라 윗길 아랫길 둘 중 어느 길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으니 저는 아랫길로 직진하겠습니다. 절대 오르막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아랫길로 가면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지점도 있고 이렇게 화장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이런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유튜버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망우 역사문화공원은 우리나라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인 만큼 산악자전거 이용은 자제해 주시고 반려동물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비반려인으로서 개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고 무심히 지나가는 건 에티켓이라고는 해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저에겐 너무 가혹하네요. 강아지를 위해 멀리서 지그시 바라보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망우 역사문화공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7천여 분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구독자님들 대부분 망우리 공동묘지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묘지로 가득 찼던 공간에서 재작년에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왼쪽에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곳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곳인 중랑 전망대로
높이 올라온 만큼 확 트인 서울의 북쪽 전망이 훤히 보입니다. 낮은 건물들과 높은 건물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서울의 풍경인 게 확실하죠. 멋진 전망은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북한산까지 선명하게 보이네요. 앞쪽에 봉화산도 보이고요. 망우역사문화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위인 추모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묘지는 일제강점기의 소설가였던 최학송 선생의 묘로 선생의 작품 중 홍염은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인들의 묘를 한 곳에 모아두고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기억할 수 있으니 더 의미 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학송 묘에서 가까운 곳에는 국민강령탑이 있었는데요. 용마산, 아차산에서 수십 년간 산속 쓰레기를 주워온 최고학 옹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개인이 쌓은 탑이라고 합니다. 7년간 쌓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 엄청 크고 높더라고요. 최고학 옹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강령탑까지 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돌아가지 않고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각종 전시가 진행되는 중랑망우 공간과 유관순, 이중섭, 그리고 지난번 북정마을 코스에서 다녀왔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묘 등 우리에게 익숙한 위인들의 묘지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오셔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원을 추천해주신 구독자분께도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 소통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 공원 보행로 조성공사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어쩐지 아스팔트가 많이 깨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올여름에 완공된다고 하니 보행로가 새롭게 조성되면 다시 와야겠습니다. 다시 중랑 전망대를 지나서 화장실을 거치고 직진해서 왔던 길로 가도 되지만 저는 이번엔 샛길로 가볼 건데요. 아랫길은 산수장도 마련되어 있고 이 길 또한 데크길과 숲길 모두 이어지는 길이니 여러분이 편한 길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숲길로 가시면 조금 더 빨리 질러갈 수 있죠. 왔던 길로 여유롭게 산책을 마무리해도 좋지만 사실 슬슬 배가 고파져서 그런 것이니 조금 급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하. 숲길로 계속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직 눈이 안 녹은 구간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촬영을 하면서 가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다시 데크길로 갈아탔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갈림길과 함께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가정공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왔던 쪽인 아토피 치유의 숲 방향으로 가면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면목역으로 갈 수 있는데 사가정공원 방향으로 가면 자락길 출구에서 도보로 사가정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는 계속해서 사가정공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산책하며 곳곳에 보이는 상록수들 때문인지 얼른 따뜻한 봄이 와서 푸른 숲속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슬슬 출구에 다다른 느낌이 들 때쯤 용마산 자락길 지도가 나오는데요. 면목 진로 아파트에서 핑크색 자락길로 걷다가 점선을 따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조금 산책하고 다시 돌아와서 핑크색 길로 내려와 현 위치 지점까지 왔네요. 데크길을 따라 직진하면 다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직진해서 나무색 데크길로 가면 사가정공원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사가정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로가 나오면 제가 소개해드릴 산책 코스도 끝이 납니다. 오늘은 용마산 자락길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용마산 자락길은 계단 없는 무장의 숲길이라 누구든지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 망우역사문화공원 또한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걷기에 편한 길이니 다가오는 봄날 가볍게 산책하시며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를 따라 직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용마산 자락길만 다녀오신다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편도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돌아오는 길은 내리막이라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으니 넉넉 잡아 왕복으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우 역사 문화공원 전체를 돌아보는 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산책에 참고해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계속 직진하여 10분 정도 걷다 보면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4번 출입구에 도착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